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그걸 구매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엇을 사고 또 어떤 이는 팝니다. 너무나도 익숙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이 질문. 나는 왜 이걸 샀을까? 스토리 설계자. 이 책은 바로 고객의 구매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의문의 답을 카피라이팅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판매하고 싶으신가요?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Go, go, go. 그런데 말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면서도 정작 사게 되는 것에는 본능적 거부감을 느낄까요? 자, 방금 제가 사용한 표현에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셨나요? 사는 걸 좋아한다 대 사게 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쓰는 맛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해외여행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지에 가면 평소엔 망설이던 지출도 거침없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마음껏 돈 써도 참 재밌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 사게 되는 것은 달라요. 지하철에서 강매하듯 구입하거나 날마다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 회사 매출을 위해 억지로 구입해야 하는 자사 상품, Nope. 뭐 이런 상황들은 왠지 굉장히 불쾌하죠. 즉,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에 의해 사게 되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바로 지금부터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고 싶게 만드는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누구나 물건을 살 때 기쁨과 기대를 갖죠. 그런데 막상 구매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책에서는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 소개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결국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한 달 동안 무엇을 샀는지 카드 앱을 열어서 결제 내역을 쭉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소비가 이 세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넷플릭스 구독은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죠. 사실 넷플릭스로 얻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재미일 텐데 저는 이 재미 역시 관계라고 보고 싶어요. 사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 전반과의 소통이죠. Wow. 또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는 결국 돈과 연결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시간도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는 사람들의 구매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에 좋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동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야겠다라고 만드는 내적 동기. 바로 이 동기를 이 책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은 돈, 시간, 관계가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보통 두려움을 만나면 즉시 해소하고 싶어 하죠. 위협을 없애고 더 나은 상태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이 욕망의 결과가 바로 구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광고를 떠올려 볼까요? 3일 만에 5kg 빼는 법이라는 문구를 보면 건강과 외모라는 관계적 요소가 함께 자극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또 주변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욕망이 작동하죠. 지금 TV를 켜고 홈쇼핑 광고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가격이 착하게 나왔거든요. 자, 마지막 3분 남았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나 사기당한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요청 안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진짜 고생해서 마무리했어요. 같이 외근 가실 분? 법카로 맛있는 점심 사드립니다. 보세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제 고객들이 어떤 감정과 욕망을 갖는지 대충 감이 오셨다면 그럼 카피는 어떻게 써? 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이 책에선 헤드라인이 카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해당하거든요. 아무리 성격이 진국이어도 얼굴이 호감이 아니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기 어려운 게 요즘이죠.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헤드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책에서는 이 어려운 헤드라인을 쉽게 쓸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3일 만에 5kg 빼는 법, 생초보도 일주일 만에 현지인과 대화하는 영어 공부법처럼 결과와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헤드라인이 좋은 이유는 바로 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진다네? 와,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N가지 방법인데 이건 숫자를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인 느낌을 줘요.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이루는 3가지 방법, 좋은 인상을 남기는 5가지 비법 같은 거죠. 우리가 SNS나 유튜브 썸네일을 스크롤 하다가 3가지, 5가지처럼 개수가 딱 적혀 있는 콘텐츠를 보면 괜히 클릭해보고 싶다는 관심이 생기죠.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정리된 느낌의 자료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제 영상에서 사실 활용하고 있죠. 어때요? 제 영상 보기가 좀 좋으신가요? 세 번째는 실수 언급하기예요. 회사 신입이면 누구나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5.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하는 실수 같은 식이죠.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사람들은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수를 해서 큰 손실을 입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면 본능적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나 입문자를 대상으로 할 때 이 방법이 잘 먹힙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꼭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같은 제목이라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경고하기인데 이거 안 보면 무조건 몸 망가집니다처럼 좀 과감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 경고는 위기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선을 끄는 데는 정말 강력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이제 클릭이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만 경고형 헤드라인은 잘못 사용하면 공포 마케팅 또는 뭐 어그로 이런 것들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급, 지금 당장 확인 안 하면 늦습니다. 같은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크지만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공식만 기억해도 카피라이팅을 기획할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중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만약 다이어트 제품을 판다면 3일 만에 5kg 빼는 법 같은 뭐뭐 하는 법 형식이 어울릴 수도 있고, 신입사원 대상 강의라면 치명적 실수 3가지를 내세우는 게 아주 좋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결국 헤드라인에서 먼저 시선을 사로잡아야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끝까지 볼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헤드라인을 잡았다고 해도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얼음 장수인데 아무리 좋은 판매 헤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고객이 남극에 있다면 판매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 마케팅에서는 이 과정을 보통 STP라고 부르죠. 세분화, 시장을 잘게 나눈다, 타겟팅, 공략할 대상을 정한다, 포지셔닝, 그 대상에게 이 제품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심어준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점이라는 간판 대신 아무리 기다려도 괜찮으니 정말 맛있는 음식만 찾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식당이라고 내건다면 훨씬 선명하고 내 가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시장을 세분화하고 내가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할지 정한 뒤 해당 고객이 내가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 라고 느끼도록 포지셔닝하는 과정이 STP죠. 이 책에서는 전통적 STP 개념을 프레드로 좀 더 감각적으로 풀었습니다. 내 타겟 고객의 두려움, 결과, 기대, 욕망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틈새 시장과 최소 유효 고객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도 늘 강조하듯이 초반에는 소수의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완벽히 만족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가 열리니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들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원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니즈라고 부르는 건 사실 판매자 관점일 때가 많아요. 소비자는 필요했나?
보다 갖고 싶다는 마음에 더 반응하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예로 들면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필수였던 적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간절히 필요했던 건 스티브 잡스 본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막상 세상에 나오자마자 다들 그걸 원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죠. 제 유튜브 채널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무 주제의 책을 막 리뷰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마케팅과 돈벌이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 중이에요. 기대되시죠? 이제 그럼 구독 버튼을 좀 눌러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네. 이제 뭐 헤드라인도 정했고 내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세분화했다면 이제 고객의 PQRE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PQRE는 문제, 질문, 걸림돌, 결과를 말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고객이 구매를 위해 내적 갈등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문제와 궁금증, 걸림돌을 거쳐 최종 결과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이때 우리의 카피라이팅이 문제와 해결책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접착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가구를 판매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신의 고객은 보통 이런 과정으로 당신의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문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수납이 힘들다. 질문, 이 제품 좋아 보이는데 수납장이 내 공간에 잘 들어맞을까? 설치가 혹시 어렵진 않을까? 걸림돌, 차가 없어서 직접 운반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격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신의 카피라이팅.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하는 효율적인 가구 3가지. 결과. 와, 이 회사 완전 나를 위한 가구 회사잖아. 심지어 배송과 조립 서비스도 해주네. 구매해야겠다. 이렇게 고객이 가진 PQR을 정확히 파악하고 카피라이팅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고객에게 쏴주면 이건 날 위한 건데? 라고 바로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저자는 QPR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면 인터뷰, 즉 실제 사람들을 만나 직접 물어보기, 자기 성찰,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기, 온라인 조사, 인기 댓글, Q&A, 커뮤니티 인기글 등을 살펴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신이 팔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을 꼭 챙겨보세요.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리뷰한 영상이 있다면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이 바로 고객의 진짜 목소리일 때가 많거든요. 거기서 문제나 아쉬운 점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카피를 작성하면 훨씬 호응도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 책에서 제시한 카피라이팅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기능, 혜택, 의미를 엮으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전동 드릴을 삽니다. 그는 왜 드릴을 샀을까요? 그가 구매한 건 사실 드릴이 아니라 벽에 뚫려진 구멍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구멍을 통해 얻게 될 인테리어의 변화나 성취감, 가족들에게 받을 인정을 구매한 거예요. 결국 모든 구매는 감정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는 카피가 기능, 혜택, 의미예요. 이 책에서 소개된 렌치 광고 예시가 아주 재미있어요. 일체형 세트, 크롬 소재, 각인 표시처럼 스펙만 줄줄이 나열하면 솔직히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체형 세트라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렌치를 들고 눈앞이 깜깜해질 일이 없으니 시간을 절약해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죠. 이렇게 기능 뒤에 있는 혜택과 그 혜택이 만들어낸 의미와 감정을 함께 보여주면 고객이 와, 이거 진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쉽죠? 마지막으로 내 프레드에 맞는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광고나 마케팅 메시지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의 이야기여야 공감을 얻습니다. 10대 혹은 20대 초반을 타겟으로 했다면 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해요. 만약 그들과 너무 먼 세대의 말을 쓰거나 업계 전문 용어만 쓰면 금방 마음이 멀어져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중학생들에게 반려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너의 킥은 로테이팅 스윙과 레벨 스윙 그 중간에 있어 라고 만약에 피드백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소통이 잘 안 돼서 수업이 지루했던 선생님을 떠올려 보면 좀 쉬울 거예요.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타겟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카피를 만드세요. 사실 이 책에는 제가 시간상 담지 못한 정말 재밌는 마케팅과 카피라이팅에 대한 인사이트가 가득해요. 정말 추리고 추렸는데도 15분이 넘는 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첫 영상 그다지 지루하지 않으셨죠? 분명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이 채널의 첫 영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